20세기 최고의 지성 버트런드 러셀, 아인슈타인 이후 최고의 과학자 리처드 파인만. 두 거장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학원 브랜드와 동명입니다. 학원명이 이분들을 뜻하는지는 설립자에게 물어봐야겠지만 이 이름이 오버랩되는 것도 1872년생 러셀, 1918년생 파인만, 살아있으면 100살은 훌쩍 넘긴 이분들을 대중들이 최고의 지성으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두 번째는 여성들에게 유독 인기가 많았던 지식인이었죠. 파인만은 고등학교 때 사귄 연인과 결혼할 만큼 순정남이기도 했죠. 한편 타고난 유머 감각에 프로급 봉고 연주 실력을 갖춘 뇌생남이자 꽃미남 파인만은 수많은 여성의 마음을 훔칩니다. 또한 버트런드 러셀은 자서전에서 세 가지 열정이 자신을 이끈 동기였다고 밝힙니다. 이는 사랑에 대한 갈망, 지식에 대한 호기심, 인류의 고통에 대한 연민이었으며 독자라면 누구나 첫 번째 동기가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이 때문이었을까요? 러셀은 99년의 일생 동안 4번의 결혼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과계 지식인이면서도 엄청난 달필가였다는 것입니다. 버트런드 러셀은 인생 전반기에는 수학자이자 논리학자로 활동하며 화이트헤드와 함께 수학 원리라는 프린키피아급 명저서를 집필하기도 했으며 인생 후반기에는 철학에 집중하면서 서양 철학사, 행복의 정복, 게으름에 대한 찬양 등 40여 권의 책을 집필하면서 1950년 마침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죠. 리처드 파인만은 파인만 씨 농담도 잘하시네 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오는 과학자입니다. 이화여대 석좌 교수이신 최재천 교수님은 대표적인 과학교양서 이중나선의 추천사에서 많은 물리학자 중 아인슈타인이나 파인만을 기억하는 까닭이 그들의 연구 업적 때문만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봄이 와도 새는 울지 않는다라는 표현으로 살충제 남용을 경고한 레이첼 카슨이 최고의 생태학자로 각인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DNA 발견에 공헌한 요절한 여성과학자 로잘린드 프랭클린, DNA의 발견으로 왓슨과 공동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프란시스 크릭에 비해 이중나선의 저자 제임스 왓슨의 인지도가 높은 것은 과학자에게 필력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예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말빨되고 글빨되는 리처드 파인만이 최고의 과학자로 인식되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레전드 이과 지식인 중에 유튜브 동영상으로 만날 수 있는 분들이죠. 이게 단순히 유명인의 동영상이 아니라 과학과 철학이 이런 거구나를 알게 해주는 한마디로 엑셀런트한 동영상입니다. 사실 이번 영상을 만든 목적이 이 네 번째 공통점에 있죠. 워낙 유명한 동영상들이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두 분의 동영상은 모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되며 진행자가 질문을 던집니다. 러셀은 이렇게 말합니다. 철학이란 무엇인가요? 엄밀한 판단이 불가능한 지식에 대한 문제를 추측하는 것이죠. 과학과 철학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과학은 우리가 아는 것, 철학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죠. 지식이 발달함에 따라 철학은 과학으로 진화하기도 하죠. 철학의 용도는 무엇인가요? 철학은 상상을 가설로 가져오는 것이며 또한 철학은 우리가 여전히 알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왜 알지 못하는 것인지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한편 파인만은 이렇게 말하죠. 두 자석을 가져다 댈 때 생기는 느낌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말하는 느낌이란 무엇인가요? 두 금속 덩어리 사이에 왜 밀고 당기는 현상이 벌어지는 건지 묻는 겁니다. 어떤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를 질문할 때 어떻게 답변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이모가 병원에 있습니다. 왜죠? 외출하다가 빙판에 미끄러져 고관절이 부러진 겁니다. 이 정도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행성에서 온 외계인이라면 이 정도로는 납득하기 어렵겠죠. 우선 고관절이 부러지면 왜 병원에 가야 하는지 알아야 하니까요. 또한 고관절을 다친 이모가 병원에는 어떻게 가신 거죠? 그건 이모부가 이를 알고 병원으로 이송시킨 거죠. 우리는 이런 과정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빙판에 미끄러진 거죠? 라는 질문을 한다면 얼음처럼 고체 상태에서 미끄러운 물질은 많지 않은데 이는 이모의 체중이 압력을 가해 순간적으로 얼음을 녹였기 때문이며 왜 이모부는 이모를 병원에 데려다 준 거죠? 라는 질문을 한다면 모든 남편이 부인에게 관심이 있는 건 아니므로 다양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로가 참으로 공유하는 범주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 자석은 당기거나 밀어내는가 라는 질문에는 상대가 일반인인지 물리 전공자인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집니다. 일반인이라면 자기력과 전기력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의자에 손을 대면 손이 의자로부터 밀려나는 것도 이와 비슷한 전기적 반발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물리 전공자에게 자석의 성질은 훨씬 더 딥한 주제일 것입니다. 처음엔 진행자가 혼나는 듯한 인터뷰였지만 자상한 파인만 쌤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훈훈한 영상이었죠.
학생을 가르치면서 수학 공부에 막불이 붙은 학생들에게 저는 이 두 편의 영상을 꼭 보여줍니다. 이는 어떤 공부 자극 동영상보다 훨씬 좋은 동기부여가 되고 진짜 수학과학 공부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러셀의 답변을 통해 우리는 학문에서 용어의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함을 알 수 있으며, 파인만의 답변을 통해 왜? 라는 질문을 할 때는 질문의 범주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철학과 수학, 과학이 진리를 찾아가는 여정은 다르지만 모든 길은 끊임없이 질문을 다듬어가는 과정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답을 쫓는 사람은 AI에 지배당할 것이며 질문을 찾는 사람은 AI를 지배할 것이다. 메스프레소 책의 엔딩 멘트로 숟가락 얹으며 마무리합니다. 러셀과 파인만의 영상 링크를 남길 테니 꼭 보시고 수학과학 공부의 열정에 불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베트였습니다. 바이.